병원 자주 다니던 분들 중 의료복지 혜택을 잘 누리고 계셨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병원비를 내도록 본인부담 체계가 변경되고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2배로 인상되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의료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 혜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경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약 7만 명이 현급성 급여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변경되는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 인상된 지원금까지 이미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이전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 중 의료급여와 관련된 주요 변경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급여의 변경점 중 중점으로 보셔야 하는 내용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 도입, 건강생활 유지비 2배 인상,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상환일수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사항부터 보면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면서 약 17년간 유지해 오던 본인부담 정액제가 변경됩니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정액제가 무엇인지 보면 입원 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1,000원에서 2,000원만 내면 됐고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500원만 내면 됐죠. 무려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던 내용인데요. 그간 오른 물가와 비교하면 실질 본인 부담금은 17년 전보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가 대비 본인 부담금이 너무 낮다 보니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로 꽤 높은 수준이며 외래일수는 1.8배나 되죠. 그래서 정부는 진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본인 무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1종과 2종의 외래 의원은 기존 1,000원에서 비용의 4%, 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에서 6%,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에서 8%, 약국은 500원에서 2%로 변경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급자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정액제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서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약국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합니다. 다음 내용은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소식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일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상계좌 지원금이 들어오는데요. 흔히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원금은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된 만큼 의료기관 이용이 적으면 건강생활유지비가 많이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 소식입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1년에 많게는 365회 이상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외래 진료를 받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내야 하는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전처럼 병원을 자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또한 의료급여의 과다 이용을 판단하는 의료급여 이용 일수 산정 방식도 개편되는데요. 기존에는 입원 일수, 투약 일수, 외래 일수 모두 똑같이 의료 이용 일수로 판단하여 비릴로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다 의료 이용 유형이나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개별 관리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 이용 일수는 적은데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보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수급자의 보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 있다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 비용을 수급자의 부양비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보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양비도 못 받지만 수급자에도 선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발표될 예정으로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변경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의료급여 외에 생계급여, 유고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변경점 등 더 다양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